네, 안녕하세요. 박종일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세 파트에 나눠서 했던 상가 투자 시작하기, 목적과 그리고 예산에 따른 방향 설정, 그리고 지역,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가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가장 상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 보통은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 투자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투자들도 존재해요. 약간의 리스크도 더 따르고 이제 투자도 좀 약간 경험치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 투자의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잠깐이나마 접해놓기 좋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내 투자를 중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단기 투자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은 가져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투자 방법에는 또 기존 상가와 분양 상가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기존 상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기존 상가는 좀 똘똘한 매물들, 괜찮은 매물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질 않죠. 그래서 투자하다가 찾다 지쳐서 분양 상가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좀 시간이 되고 좀 내 열정이 있고 현장도 좀 자주 다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매 상가도 괜찮습니다. 일단 경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상가들을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이제 잡아가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요. 그냥 싸게만 사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또는 일반 컨설팅 업체에게 의존하는 투자 방식으로 경매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후에 벌어지는 임대나 아니면 관리나 매각까지 이런 분들은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매 부분은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이긴 하지만 그만한 또 노력과 대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에 따른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내가 가진 예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 투자 방향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2억 미만의 투자는 사실 상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이제 가격대예요. 상가 투자가 아무래도 좀 고액이다 보니 이 정도 미만의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 부동산들, 좀 안정적인 부동산들, 수익률은 좀 낮아도 그런 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신도시 중에서도 근생상가들의 고층, 4, 5층도 고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지어지는 근생상가들은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좀 면적이 작은 그런 상가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단 투자를 하실 때 스스로 자생해서 임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작은 상가들이 있어요. 그냥 팔기 좋게.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사기 좋게 잘라놓은 상가들도 있는데 그런 상가들은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대, 이제 요 금액대도 좀 많이 이제 상가에 접근을 하는 그 시기인데요. 이 금액이면 일반 택시 주고 1층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도시에서도 잘하면 근생 지역 1층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도시 그 상층부 병원이나 학원층들 이런 층들 투자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상가는 1층이어야 된다. 2, 3층 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팔기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억에서 5억대 되시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도시 1층 상가 투자 가능하고요. 그리고
택지지구는 A급짜리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택지지구 A급.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택지지구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아니고요. 많은 세대수의 또 아파트들이 같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코너상가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외려 어지간한 신도시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 되면 아무래도 택지지구뿐만이 아니고 신도시에서도 내가 좋은 입지로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미리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정말 그 지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 외에도 또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단지 지역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관리하기 좋은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원거리라고 하더라도 내 금액에 맞는 또 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상가를 투자를 할 것이냐 라는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또 저희에게 또 문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인근 지역만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거리 또 지역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가의 내용을 우선 보는 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상가냐라고 또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 상가냐, 근생 상가냐, 중심 상가냐, 내 예산이나 목적에 맞춰서 어떤 상가를 투자를 할 건지. 단지 상가는 또 단지 상가들 접근법, 근생 상가 접근법, 중심 상가 접근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하나씩 따로 할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라와서 보시고요. 또 1층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2층을 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높은 상층부 투자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업종, 어떤 업종을 들이는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도 층에 따라 다르고 상가 입지에 따라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만나는 상가를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두면 그때 가서 판단이나 결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좀 막연한 내용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항상 내 상황과 맞춰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는 미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상가 투자,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